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사회문화 첫 번째 10분 사탐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1단원인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그럼 바로 수업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목차로 넘어가면요.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목차 또한 제가 각 단원별 중요한 개념 내용에 대해서 목차를 다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구분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죠.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까지 해서 오늘은 이렇게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을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우리 1번 유형이기도 하죠. 먼저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이 없이, 즉 인간이 개입되지 않은 자연적 현상을 의미하고요. 대표적인 예시로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징을 한번 같이 보면 여기서 보면 주어가 물이잖아요. 즉 인간이 아니기에 가치 판단이 불가하겠죠. 가치가 개입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말을 우리는 몰가치성을 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상식이 없는 사람을 몰상식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몰가치성을 띠고 또 사실 있는 그대로의 존재 법칙입니다. 또 우리 물은 미국에서나 어떤 다른 나라에서도 온도가 100도씨에 이르렀을 때 끓잖아요. 그것처럼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보편성을 띠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법칙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법칙에 의거해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원인과 결과, 물이 끓는 이유는 100도씨라는 온도가 올라가서이기 때문이겠죠. 그렇기에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분명하게 나타나고요. 그에 따라 필연적이고 확실한 확실성의 원리에 기반하여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반대로 사회문화 현상을 보시면 인간의 의지와 행동에 의해서 인간이 개입되어서 인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과 범죄 현상이 그 예로 들 수 있고요. 그렇게 인간이 개입되어서 가치가 개입되었을 거고 그것을 가치 함축,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땅히 해야 한다, 즉 당위 법칙에 의거해서 어떤 규범에 의거한 규범 법칙을 적용할 수 있고요. 우리 여기 결혼의 예시를 들었으니까 우리 결혼이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편성을 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요즘 저출산이니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결혼이 많이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결혼을 되게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결혼이 아예 안 일어나는 국가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특수성까지 존재하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변하는 이런 가변성의 원리에 의거해서 우리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지 않겠죠. 즉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개연성, 그럴 것이다, 필연한 게 아니라 개연성, 그럴 것이다 라는 확률의 원리에 의거해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우리 공통점은 바로 경험적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별표 한번 쳐놓을게요. 우리 이 경험적이라는 말도 우리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인 우리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거시적 관점은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탐구하는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뒤에 배우겠지만 기능론과 갈등론이 여기에 해당할 거고요. 반면에 미시적 관점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나 개개인적인 의미나 행위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관점에서 탐구하는 관점을 미시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우리 특징 예시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요새 취업난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우리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취업난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이 답변으로 거시적 관점은요. 우리 지금의 취업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지 않을까? 혹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이런 구조적인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요.
반면에 미시적 관점인 경우 우리 취업난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개인의 스펙이 부족해서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능론은요, 사회는 다양한 부분들이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를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즉, 사회는 각각의 부분들마다요, 기능이 존재하고 그 기능은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지금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고요. 사회 규범 및 제도는 사회 전체의 합의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능론은 우리 기득권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득권이라 함은 뭐 권력이나 어떤 경제적인 위치를 얻은 자를 이야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는 문제가 없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기능론이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시험 문제에 되게 잘 나오는데, 기능론의 경우는 지금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갈등은 비정상적이고 또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현상이며 여기 병리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우리 병이 아팠다가 나중에 되면 이제 서서히 낫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해 라고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 안정과 합의라는 어떤 기득권의 입장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라는 한계도 지니고 있고요. 이와 반면에 갈등론은 사회는 사회적 희소가치의 불공정한 배분에 따른 갈등과 대립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즉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당하는 이런 계급 간의 갈등이 계속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질서나 안정은 우리 지배계급의 어떤 강요나 억압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에 사회 규범과 제도는 우리 지배계급에 대한 그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또 계층을 재생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갈등론은 갈등을 당연히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보겠죠.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거고요. 그리고 필연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협동과 조화의 관점을 설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한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즉 상상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론의 전제는요,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사물이나 행위에 직접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인간은요, 상징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고요. 또 주관적인 상황 정의의 기초에서 행동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상황정의라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즉, 그 상황을 개인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까 우리 취업난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취업난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건 개인의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야 라고 어떤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보면 사회문화현상의 의미는 그것이 발생하는 상황과 행위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장점으로는 인간의 능동적인 사고와 행위의 측면을 잘 설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우리 반면에 사회 구조적인 어떤 제도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경시했다라는 비판 또한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6월 모의고사 기출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첫 번째 1번 문제죠. 밑줄 친 기역과 리을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자연현상인지 사회문화 현상인지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기역부터 보시면 이산화탄소의 과도한 발생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대요. 그러니까 지구니까 우리 자연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환경 문제가 나타났고 이에 대응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소비를 유도했대요. 누가 유도했을까요? 사람, 인간이 유도했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우리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쭉쭉 내려서 탄소 발자국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무게 단위인 킬로그램으로 표시하거나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식물의 광합성 누가 하죠? 식물이 하죠. 바로 자연현상이겠죠. 그리고 이 감소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나무의 수로 환산하여 표시한대요. 표시는 또 누가 하죠? 인간이 하죠. 그러니까 사회문화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연현상은 기역과 디귿, 사회문화현상은 니은과 리을로 먼저 구분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보면은 기역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우리 경험적 자료는 모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모두기 때문에 1번은 잘못했습니다. 2번 니은과 같은 현상은요 디귿과 같은 현상에 비해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 사회문화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건 자연현상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의 비해가 아니라 디귿과 같은 현상이 니은과 같은 현상의 비해라고 이 두 개가 바뀌면 되겠죠. 3번 디귿과 같은 현상은요 리을과 같은 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분명하대요. 인과관계 우리 원인과 결과라는 우리 법칙 발견 즉 자연현상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 거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디귿과 같은 현상은 리을과 자연현상은 리을과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겠죠. 답은 그래서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리을과 같은 현상은 기역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실성 우리 확실한 건 자연현상이었죠. 그러니까 리을이 아니기 때문에 4번도 땡. 마지막 5번 기역 디귿과 같은 현상은 니은 리을과 같이 현상과 달리 가치함 축적 우리 가치가 들어간다는 말은 인간이 개입됐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사회문화현상에 해당할 거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우리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가다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3개가 나왔다면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질병은요 구성원 각자가 부여하는 의미나 가치 각자가 부여하는 의미나 가치래요.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나 가치 사회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예컨대 19세기 유럽에는 폐결핵에 걸린 지식인과 예술인의 마른 자태를 열정과 낭만의 징표, 선생님이 아까 상징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징표로 인식하기도 하였대요. 그럼 당연히 가는 우리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하겠죠. 그럼 질병은요 사회체계 유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문제로 규정된대요. 따라서 질병 치료는 일종의 사회 통제라고 볼 수 있대요. 다시 사회 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해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게 규정되고 질병 치료는 사회 통제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는 즉 이거는 바로 기능론에 해당하겠죠. 사회의 각각의 기능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는 즉 사회 통합을 이루려는 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자원이 부족한 이들에겐 사회구조적 모순이 따른대요. 우리 모순. 여기서 또 나옵니다. 질병에 걸릴 위험은 사회 계급에 따라. 그러니까 지배계급은 당연히 덜 걸릴 거고 피지계급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치에서 처하기 때문에 더 많이 걸리겠죠. 그렇게 차등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라는 이런 지배계급과 피지계급 간의 갈등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의 관점은 사회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라는 비판을 받는데요. 바로 1번부터 답이 나왔죠? 우리 가의 관점은 미시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조적인 영향을 간과하고 경시한다라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볼게요. 나의 관점은 사회 제도를 통해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라 함은 우리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어떤 계급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재생산되고 보는 것은 우리 기능론에 해당하는 게 아닌 갈등론에 해당할 거고요. 3번 가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 달리 사회 각 부분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대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사회 각 부분이 어떤 사회 각 기능들이 보는 것은 바로 기능론이겠죠.
4번 나의 관점은요, 다의 관점과 달리 갈등을 사회구조의 필연적, 우리 나가 아니라 다겠죠.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가 발생 상황의 행위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그러니까 미시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가, 그 다음에 나, 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번도 틀린 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조금은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꼭 복습하신 후에 우리 바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